전날 폭락 뒤에 반등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끝났나 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날일수록 반등이라는 단어보다 매도 압력이 진짜 줄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봅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시장 흐름을 짚는 퓨처마켓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한국장 흐름을 보면서 이 움직임이 진짜 회복인지 아니면 낙폭 축소에 가까운지 차분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준부터 정하겠습니다. 저는 7월 8일 장을 신규 매수 우위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날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에 올라타기보다 매도 압력이 진정되는지 확인하는 장에 가깝다고 봅니다. 전날 7월 7일 코스피는 4.91% 급락해 7,656.31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9%, SK하이닉스는 6.1% 빠졌고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정도 움직임은 그냥 조정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잠깐 미끄러진 게 아니라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자동차가 급정거했는데 커피가 조금 쏟아진 정도가 아니라 컵홀더 위치부터 다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7월 8일 장 초반에도 미국 반도체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로이터 보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장 초반 최대 4.4%, SK하이닉스는 최대 5%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장 초반 하락폭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하락이 장중에 더 커졌는지 아니면 저점을 높이며 줄어들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반등 판단은 종가보다 경로가 중요합니다. 미국 시간 7월 7일 미국 시장도 힌트를 줬습니다. AP 보도 기준으로 S&P 500은 0.4%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은 1.2%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2% 내렸고 러셀 2000도 0.9% 빠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 시장 전체가 크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주와 AI 관련주가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투자자에게는 전체 지수보다 섹터 내부 온도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7% 하락했습니다. 인텔은 9.7%, 마이크론은 4.7%, AMD는 6.5% 하락했습니다. 이건 한국 반도체주에 꽤 직접적인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7월 8일 한국장은 전날 급락을 단순히 되돌리는 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약세라는 새 숙제까지 같이 받아든 장이었습니다. 숙제 하나도 벅찬데 선생님이 추가 프린트를 나눠준 느낌입니다. 로이터 보도에서는 장중 손실이 일부 줄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최대 낙폭보다 줄어 2.3% 하락으로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되 아직 회복 확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폭 축소는 두 가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진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빠진 뒤 잠깐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과만 보면 비슷해도 다음날 체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회복은 장중 저점이 높아지고 거래대금이 붙고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는 흐름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그냥 덜 빠진 것은 비가 그친 게 아니라 우산을 조금 크게 펼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장중 저점입니다. 전날 저점과 당일 저점을 비교했을 때 저점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반등은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먼저 확인됩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거래대금입니다. 주가가 올라오는데 거래대금이 약하면 그 반등은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구간에서 거래가 몰리고 이후 회복돼 거래가 이어지면 매도 물량을 누군가 받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시장의 목소리 크기입니다. 가격이 올라왔는데 목소리가 작으면 아직 확신이 약한 겁니다. 회의실에서 누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는데 박수가 2명뿐인 상황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한국 대형주는 외국인 수급이 방향을 바꿀 때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는 외국인이 계속 파는지 아니면 저가 매수로 전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만 보면 부족합니다. 반도체만 사는지, 지수 전체를 사는지, 코스닥까지 확산되는지를 나눠봐야 합니다. 돈이 좁게 들어오는지 넓게 퍼지는지가 회복의 질을 가릅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코스닥 동행 여부입니다. 코스피 대형주만 낙폭을 줄이고 코스닥이 약하면 시장 전체 회복이라기보다 대형주 중심 방어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지수는 반등하는데 내 계좌는 그대로인 장면이 나옵니다. 코스피는 체육대회에서 1등 했는데 내 반은 출전 명단에도 없는 느낌입니다.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는 상승 종목 수입니다. 지수가 조금 올라와도 몇 종목만 올랐다면 회복 범위는 좁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늘어야 시장 전체가 숨을 되찾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7월 8일 장을 볼 때 이 5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중 저점, 거래대금, 외국인 수급, 코스닥 동행, 상승 종목 수입니다. 이 중 3가지 이상이 약하면 저는 반등보다 함정 가능성을 더 크게 봅니다. 물론 반대 관점도 있습니다. 전날 충격이 너무 컸고 삼성전자 실적도 강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주장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좋은 실적이 곧바로 좋은 주가 반응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이미 기대를 가격에 넣어두고 발표 당일에는 차익 실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표는 좋았지만 시장의 답안지는 이미 채점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전날 서킷 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나온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장치는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흔들릴 때 작동합니다. 하지만 장치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바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건 아닙니다. 일단 멈춘 뒤 차체가 괜찮은지 도로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7월 8일장에서 낙폭 축소가 나왔다면 그것은 첫 번째 확인일 뿐입니다. 그 다음은 마감가가 장중 고점 근처인지 아니면 다시 밀렸는지 봐야 합니다. 마감 위치는 시장의 마지막 표정입니다. 장중에는 웃다가 마감 때 다시 굳어지면 다음 날도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중 저점을 높이고 마감까지 버티면 매도 압력이 줄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중 저점 회복력은 따로 봐야 합니다. 두 종목은 이제 단순한 개별주가 아니라 지수의 중심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두 종목이 버티면 코스피도 버틸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두 종목만 버티고 다른 업종이 무너지면 그건 넓은 회복이 아닙니다. 큰 기둥 두 개는 서 있는데 지방 가구가 다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ETF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날 큰 하락과 큰 변동성은 레버리지 상품 수급을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반등이 나와도 레버리지 자금이 다시 쏠리면 변동성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방향만 맞추는 상품이 아닙니다. 방향과 속도를 같이 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급락 뒤 급반등이 반복될수록 계좌 체감은 예상보다 거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계좌는 놀이기구 한 바퀴를 더 탄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7월 8일장 이후에도 바로 공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래 대금과 수급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 우위입니다. 이미 보유 중이라면 비중과 손실 허용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단기 매수 관점에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날보다 장중 저점이 높아져야 합니다. 둘째, 반등 구간에 거래 대금이 붙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매도가 줄거나 매수로 돌아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반등 구간에 거래 대금이 붙어야 합니다. 넷째, 코스닥과 중소형주까지 낙폭 축소가 번져야 합니다. 다섯째, 반도체 외 업종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늘어야 합니다. 이 조건 없이 대형주 몇 개만 반등하면 저는 회복보다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추세 회복으로 착각하면 대응이 꼬입니다. 시장은 가끔 손을 흔들어주는 척하면서 방향을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손 흔드는지 진짜 걸어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7월 8일 장을 하루짜리 이벤트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날의 의미는 반등했느냐가 아니라 전날 급락 이후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장을 시험지 재채점 과정이라고 봅니다. 실적, 미국 반도체 약세, 외국인 수급, 레버리지 부담까지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채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감독관이 답안지를 다시 걷어간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시간차를 봐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가 흔들린 다음 한국 반도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한국장 마감 뒤 다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 반등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이틀에서 사흘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좋은 반등은 보통 다음날에도 저점을 쉽게 깨지 않습니다. 반대로 함정 반등은 다음날 전날 저점을 다시 시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7월 8일 이후 첫 확인 기준을 다음 거래일 저점으로 둡니다. 만약 다음 거래일에 저점이 다시 무너지면 7월 8일 낙폭 축소는 안도성 반등에 가까웠다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저점을 지키고 거래 대금이 안정되면 그때는 매도 압력이 줄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도 종목별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기대와 외국인 수급을,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기대와 밸류에이션 부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반도체라도 흔들리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한 우산 아래 서 있다고 다 같은 방향으로 젓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번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지수 반등 하나만 보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날 서킷 브레이커급 충격이 있었으면 그 다음 날은 회복의 시작인지 흔들림의 중간인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미국 반도체 종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한국 장중 저점을 보고 그 다음 거래 대금과 외국인 수급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과 상승 종목 수가 따라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지수 반등에 속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순서를 무시하면 대형주 반등을 시장 전체 회복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착각의 비용도 작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7월 8일 흐름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직은 무리한 매수 우위보다 관망과 비중 점검이 우선입니다. 다만 장중 저점이 높아지고 수급이 안정되면 그때는 반도체 업종을 다시 확인할 이유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판단을 바꿀 것인지입니다. 기준 없는 반응은 시장에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기준 있는 관망은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월 8일 한국장은 반등 확정장이 아니라
전날 폭락의 후유증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였습니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주가가 조금 올라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가 받아냈고 얼마나 넓게 회복됐고 다음날 저점을 지켰는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성급한 추격보다 차분한 검증이 먼저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온도차가 반도체주 이후 실제 계좌 수익률을 어떻게 갈라놓는지 더 자세히 이어서 보겠습니다.